다음은 스테이지 매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스테이지에 대한 매너를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스테이지 매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대에선 미안한 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어떤 느낌을 줄 것 같아요? 듣는 사람한테? 공손하다? 아니에요. 쟤는 되게 뭔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발표를 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동물적으로 쟤는 나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놈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느낌을 자동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여러분들도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랄 때의 그 느낌이랑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라고의 느낌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손이 앞으로 모이고 되면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식기 쪽을 가리는 거잖아요. 동물이. 그러면 자기가 숨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하지만 딱 벌리고 서가지고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다라고 하면 앞에 서 있는 애가 굉장히 에너지가 이렇게 엣지에 딱 서 있는 느낌,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듣는 사람도 집중해야 되나 봐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죠? 자, 그 다음은 소리는 몸으로 내는 거예요. 소리가 전달이 되는 과정은 공기 자체가 여기 횡격막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안 했나?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방법은 어깨가 올라오고 숨을 쉬면 안 됩니다. 배가 나오게 숨을 쉬어야 돼요. 배가 들어올 때 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호흡은 당연히 배에서 목을 거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예전에 인류가 퇴화하기 전에는 뇌가 단전 쪽에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면 배에 힘을 주고 말을 해야지만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내가 공감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내 이야기를 내가 믿지 않는데 상대방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요? 아닐걸요? 그 다음은 아까 말한 소리를 몸으로 내고 무대에 미안한 것들의 연장선이에요. 앞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게 제가 아니고 사자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봐요. 딴 데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존재감만으로? 뭐 쳐다볼걸요? 얼마나 무섭고 긴장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럼 사자가 돼서 여기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자가 되어 서서 말을 해야지만 상대방들이 긴장을 하지. 그래서 저는 여기 서서 이야기를 할 때 앉아있는 학생 중에 누가 자면 항상 생각해요. 내가 아직 에너지가 모자라는구나. 내가 좀 더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자처럼 쏟아내면 제가 못 잘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 다음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앞에 선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쫙 줘가지고 내 다리가 땅속에 이렇게 이기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뿌리를 내리는 느낌으로 서서 힘을 줘서 말을 해야지만 이게 당연히 여기에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세가 똑바로 서요. 똑바로 쓴 상태에서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연습하는지가 중요한 얘기고요. 자, 다음은 오늘의 주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는 걸 좀 더 전달할 거예요. 자, 5가지입니다. Context, Story, Conflict, Intention, Simplify. 자, 첫 번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상대, 즉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특정화된 사람들의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내지는 갓 대학생 신분을 벗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전달할 것이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핵심입니다. 스토리는 무조건 지극하게 퍼스널 스토리여야 돼요. 아까 브랜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브랜든과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뒤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스테이지 무브먼트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쪽에 약간 물러서서 브랜든과의 그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 상황을 그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제가 앞으로 나오면서 제 감정을 얘기해서 이렇게 돌아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앞에 서가지고 브랜든 얘기를 하고 물러서가지고 돌아서서 이렇게 봤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방향을 바꿨느냐? 마음 편하게 들을 서사 얘기를 앞에서 하고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감정을 끌어들이기를 가까이 다가와서 돌아본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자리를 그리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동선 배치를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뭐가 있었냐면 서사 구조가 명확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내가 돌아서서 뭘 바랬고 저 사람이 부러웠고 난 이걸 하고 싶다. 그리고 나 여러분한테 그런 걸 받고 싶다. 서사 구조가 명확하고 간결한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에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무언가를 느끼게 했던 거예요. 컴플리트,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직 그걸 못한다. 나 저거 갖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게 한 거죠. 그 다음은 결과가 뭔지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겪은 걸 겪고 싶어. 니들도 겪고 싶지라는 그걸 은근히 전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느낌은 아, 그러네. 저런 생각을 했겠구나. 당연히. 나 같아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퍼스널 스토리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아, 그러네. 나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얘기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동질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 상대방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면 괜히 이 사람이 친근해져요. 나한테. 친근하게 느끼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제대로 영향도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5가지를 어떻게 구성하는 얘기하는 게 사실은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 제일 킵니다. 면접에 가서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뭐 어떤 객관적인 답을 뭐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아까 봤잖아요. 제 앞에 강연에 뭐 중요한 얘기 다 했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 그러네. 저거 중요하네. 이 6가지 놓치면 안 됐구나. 6가지 뭐냐고요.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나도 못 해요. 이거 없으면. 나도 못 해요. 그 6가지 뭔지. 봐야 알아요. 큐가 들어와야 안다고. 근데 방금 한 얘기는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면접에 가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와중에 갈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울림이 있어야 돼요. 자, 방금 말한 퍼스널 스토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그니처 스토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방금 말한 브랜든과의 일화도 제 시그니처 스토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목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저한테는 이만큼의 퍼스널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그니처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제 떠난 후배 얘기는 제가 제일 첫 시간에 했죠. 태경이라는 친구 이야기 했었죠. 그 이야기 제가 아무 때나 못 꺼낼 것 같아요. 태경 씨도 할 것 같은데 내가 얘기 들었으니까 기억하겠죠? 그게 퍼스널 스토리의 어마어마한 강점이에요. 그 다음에 발표 경험 이야기. 저 간단하잖아요. 아주 짧은 스토리.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두 번째 발표 경험 이야기는 뭐냐면 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25살 때 앞에서 이렇게 달달달 떨다가 아, 저 발표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라고.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컴플릭트 있었죠. 제가 못했다는 컴플릭트. 어떻게 나아졌는지 제가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신뢰감이 가면 이야기의 신뢰감을 느끼는 순간 저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게 된다고요. 발표자를. 그리고 마인센 이야기.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리트리버와 저 프로페셔널 정신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저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뛰어들어야 얘기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강아지 사진만 봐도 생각날걸요. 아, 저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뛰어드는 그게였지. 그 다음에 사막에서 길 잃은 이야기. 이게 제 이번 강연의 동영상이 그거였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들었지만 많이 들은 사람 많이 들었지만 안 까먹을걸요. 아, 사막에서 그랬다 그랬구나. 물론 거기 써있는 문장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마지막에 막 그런 세상의 끝이라는 생각을 했고 아, 그래서 내가 리브 오브 메탈한 단어를 가져왔습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지금 할 수 있을 거예요. 단 한 번 봤지만. 그 다음에 실패 얘기 제가 지난번에 왜 책 쓰기 얘기 했잖아요. 책 3권 쓴 거 다 날렸다고 하는 거. 그것도 기억할 테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무언가를 바랄 때 얼마나 절실하게 바라야 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를 흘릴 각오가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왜 제가 코칭하겠다는 얘기할 때 고과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확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딱 갖다 붙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30kg짜리 그 서울과 수원 종이를 쌓아갖고 그 중에 하나가 잉태가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처음부터 최고다라는 얘기할 때 썼고요. 가족의 소중함 얘기는 저 이 얘기 되게 많아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분위기를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감정을 끌어올리고 울컥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예전에 쓴 그 카카오 스토리의 글들 중에 몇 개 찾아갖고 정리해서 여러분 앞에 정리해서 딱 얘기해드리면 울컥하는 거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울컥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시그니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광영의 시그니처 스토리 absolutely best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정말로 자기는 생각 없이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100일 남기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그걸 듣고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거 딱 한 번 봤거든요. 지금까지 기억해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면접에 가도 저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생각해봐. 입장이 돼보라고. 그날 면접 온 사람이 몇 명이겠냐고요. 한 100명 왔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왔어. 야, 100명 중에 누가 잘하는 애 있냐? 근데 이렇게 넘겨보고 있어. 근데 사진을 봤어. 얘 기억난다. 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의 질문을 어떻게든 준비한 내 퍼스널 스토리를 만들어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내 정확한 피치로 감정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말하는 표정이나 혹시나 서 있다면 서 있는 자세나 해서 진정성을 전달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기억에 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앉아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앉은 자세가 얼마나 진실돼 보이느냐, 자신감 있어 보이느냐, 그리고 퍼스널 스토리를 전달할 때 얼마나 감정을 와닿게 이야기를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없다고요? 없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퍼스널 스토리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면 퍼스널 스토리 어떻게 그러면 그걸 극화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퍼스널 스토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는 그때의 스킬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브랜드 이야기 했잖아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그 현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제가 양념을 친 거예요. 어딜 쳤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맞지만 몇 가지는 제가 쳤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극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확 와닿게 이런 조미료 치는 것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스피킹 강연 때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소리 연습을 하고 스테이지 매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물론 제가 그걸 잘 몰라요. 스토리 구성은 제가 하는데 도와줄 수는 있는데 무대 매너는 저도 아직 모자라고 스피킹은 더더욱 목소리는 더더욱 좀 모자라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건 면접에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제가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준비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거는 스피킹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딱 들어서 더 이상 뭐 안 들어도 좋아요. 상관은 없는데 스피킹에 대한 걸 배우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세 가지 스토리, 보이스, 무대 매너 그리고 그 가운데의 마인셋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키는 시그너처 스토리예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스피킹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말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준비를 잘 해 나가시면서 뭐 모르는 게 있다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또 나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스피킹 코어에 대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